어떻게 협치를 해야 할 국민의당을 집단 조직 범죄단체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또 후보와 대표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중상 모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협치를 포기하고 정쟁을, 그리고 화합이 아니라 정치 보복을 자행하는 대표의 발언이라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과연 이 의도가 뭐며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이 추미애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사과를 엄중히 요구를 합니다.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협치의 상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뺨 맞고 발길질 당하면서 우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대표 발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원인이 돼가지고 국회 운영이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 당은 야당이면서도 갖은 비아냥과 굴욕적인 언사를 참아가면서도 우리가 정부 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건전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견제 활동을 해야 한다 하면서 해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 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협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당의 현명한 대처 방안을 세우고 추미애 대표에 대한 적절한 더불어민주당의 문책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의 논의를 저희들은 논의사항을 만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전부 다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그 단독 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국민 70% 이상은. 우리는 이음이라는 존재는 잘 모르고 국민의 당 공당으로서 또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후보를 보고 그 말을 믿었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상조사라고 그 당 자체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당의 그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또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실제로는 더 큰 것은 머리 자르기입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으로 앉아 계시면서 이 국민의당은 자체 수사를 해서 국민이 믿지도 못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박지원 전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검찰을 압박을 하고, 이런 상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님, 추미애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를테면 이제 머리 자르기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것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심중에는 지도부, 심지어는 박지원 전 대표나 이 안철수 전 후보에게까지도 보고가 됐을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좀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런 걸 수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 단독으로 저지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할까요? 송금주 의원님 오시지 않는데. 송금주 의원님 오시죠. 네, 오늘 아침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의 발언들은 정말 거듭된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막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협치를 이야기하고
우원식 원내대표까지도 계속해서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추미애 대표의 이와 같은 막말은 결국 등에 우리 국민의당의 등에 비수를 꽂는 야비한 행태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가 사퇴,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당은 시시비비는 가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협조할 것은 최대한 협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부터 김상곤 사회부총리 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협조해 왔고 추경심사, 정부조직법 심의 등에 있어서도 다른 보수 야당의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회 일정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벌써 몇 번째 계속된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막말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유미의 증거 조작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입이 10개라도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다. 증거 조작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하고 공표한 데 대해서도 정말 사과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당은 당대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즉각 당내에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그리고 진상조사단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진상을 파헤치고 이것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3명에 이르는 조사 대상들을 다 조사를 했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나눈 대화, 통화 내용, 그리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국민들께 공개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은 이유미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강제 수사권이 없고 또 이유미는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유미를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과연 무려 24페이지에 이르는 이 우리 당의 이런 진상조사 결과문을 단 한 번이라도 읽거나 보았는지 정말 강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미애 대표의 과거 행적을 보면 추미애 대표는 정말 우리 정치권을 진작 떠났어야 될 뿐입니다.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을 주도하고 나서 탄핵의 역풍이 부니까 다시 4월 총선 때는 삼보일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도 다 지금 보니까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 12월에는 국회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노동관계법을 3분 만에 날치기 통과 처리하셨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과 독단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고,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에 아주 찬물을 끼얹은 바 있었고, 또 2016년 12월 1일, 작년 12월 1일에는 김무성 전 대표와 새누리당 전 대표와 전국 현안을 논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메모를 주고받으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의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면 물론 정말 저는 정계 은퇴를 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추미애 대표와 민주당 측에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낸 여러 가지 협치에 관한 이야기들은 전부 진정성 없는 거짓 제안이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마당에 우리 국민의당은 이와 같은 이 민주당의 패권 세력, 우리가 아무리 선의의 손을 내밀어도 결국 우리 국민의당을 증오와 배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 민주당 이 패권 세력에게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어서 추미애 대표의 사과, 사퇴, 그리고 아예 정계 은퇴까지도 요구했었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우리가 국회 일정에 협조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순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정말 기탄 없는 의견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많은 의견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그 제보 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문준용 특혜 의혹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용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 국회 운영과 협치는 또 별개입니다. 마치 그런 일로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까지 버려가면서 민주당에게 비굴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산이고 오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협치는 상호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처음에 국무총리 인준에서부터 사실 5대 원칙을 위반한 것은 청와대 스스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대승적 차원에서 먼저 결단을 내려서 인준에도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장관 인청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가 임명 강행을 했을 때도 국회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그 원칙 하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협조하고, 또 심사에도 그래도 심사 개시에는 임하자, 이런 태도로 임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심사, 추경 심사도 사실상 저희만 어제도 어제까지 민주당과 함께 심사를 개시를 했고, 또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문제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라는 것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손뼉도 맞닿아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과연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협조한 것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야당이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한 국무위원 중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퇴하거나 임명 강행을 거둬들인 그런 예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흘려듣고 그냥 하는 얘기고, 어차피 지금은 인기가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곳곳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되고 수많은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쓸데없는 낭비들을 일삼고 있고 국민들을 싸움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더 이상 이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협조 없이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으면서 국민의당이 만만한지 끊임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공세에도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선 후보와 전직 대표인데 그분들이 아무리 그분들을 비판하고 싶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전직 대표에게 머리 자르기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모욕적 언사입니다. 저는 이 문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차제에 우리가 협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그리고 청와대는 협치 운운하는데 과연 협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해야 하는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새 당대표로 홍준표 대표가 선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 체제가 완성이 되고 또 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파트너가 생기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숙제들을 풀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야가 협조를 위해서 산적된 나라 일을 잘 좀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됐죠? 자, 잘 도와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사까지 경험이 두루 높으신 경륜 있는 우리 홍준표 대표시니까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좋은 파트너가 돼주시고요. 저도 성심껏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국감에 주시는 의미를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을 좀 네. 앞으로 간단하게. 네. 교수님이시군요. 네. 자, 우리가 서로 그 협치를 굳게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번 끼실까요? 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저쪽도 한번 봐주세요. 저쪽에. 네. 하나. 예. 축하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